당신의 꿈을 깨우는 팟캐스트 꿈캐스트 시즌2 에피소드 시즌1이 지금 시작합니다. 예, 오늘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이제 하루 지났어요. 아, 징그러워. 나 진짜 일주일부터 진짜 안 가. 근데 화요일 힘내서 며칠만 버티면 또 주말 오잖아요. 나 주말 기준으로 산다 요새. 어때? 너네 어때? 아니 화요일인데 주말을 언제까지 바라볼 겁니까? 희망이 없어. 나 요즘 사는데 희망이 없어. 주말만 보고 산다. 그리고 주말에 개콘 끝나면 나 되게 우울해져. 나 진짜 저기 기저록 떨어진다 막 기분이. 왜냐? 그분을 만나야 되나? 예, 오늘 화요일 코너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예고편에 말씀드렸죠. 네. 예,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그 꿈에 대해서 읽어드리는 시간이에요. 저희가 코멘트도 달 거고요. 근데 이 코너를 만든 게 된 게 사실 시즌 1 때 이런 니즈가 있었어. 청취자들이. 얘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나도 이런 꿈을 꾸는데 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게스트로 나가긴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뭐 사연 보내주시면 이거 저희가 읽어드리고 뭐 좋으면 저희 게스트로도 모시죠 뭐. 어때요? 네. 좋습니다. 리액션을 해. 아 예.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꿈을 소개해주실 분은 제 지인입니다. 제 동생 여자친구분이세요. 근데 이 사람이 나랑 너무 안 맞아. 항상 업데이는 그런 타입 알지? 네. 난 그렇지 않잖아. 진중하잖아. 항상 매사에. 네? 근데 조증이야 진짜 이 양반. 그래서 내가 사실은 네. 스크립트 안 읽어봤어요. 예, 근데 어떤 얘기를 할지 좀 궁금하네요. 예, 전북 전주에 서식하고 계시는 꿈친 24살 오모양 사연 우리 식군이 읽어주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자신의 꿈을 소개해 주실 분은 전북 전주에 서식하시는 꿈친 24살 오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근여 오빠의 동생 천국이와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 인연으로 사연을 쓰게 됐어요. 제 꿈은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이 되는 거예요. 시인, 알아요. 무슨 생각하시는지. 밥은 어떻게 먹고 살 거냐고요? 부모님이 걱정 안 하시냐고요? 왜 시대에 뒤떨어지는 직업을 꿈으로 삼았냐고요?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 식구는 한국어를 좀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왜요? 잘 읽었잖아요. 떠듬거리냐? 아, 이게 바로 네. 그 쉼의 매력. 네, 그렇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시인을 꿈꿔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좀 비주류? 사실 그잖아요. 네. 출판 시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금 침체되고 있죠. 안 그래도 지금 시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점점 침체되고 있는데 여기서 시인 꿈꾼다고 해서 좀 의아하긴 했어요. 젊은 여자가 이렇게 꿈을 꾼다는 게. 난 좀 그런 거 있어. 시인 하면 우리도 좀 그렇잖아. 뭐요? 좀 남성적 성향이 강한 직업?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쵸. 남자 시인이 좀 많이 부각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 건 있는데 그게 굳이 성별을 구분을 해야 되나? 네, 나는 개인적이라고. 네. 내 의견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젊은 친구가 약간 좀 출판을 하더라도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는 에디터? 이런 말하면 잡지나 아니면 좀 가벼운 글들 혹은 칼럼을 쓰더라도 주제가 약간 좀 감성적인 부분? 약간 좀 건드리는 게 많은데 시라는 거는 예술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진짜로 함축된 언어를 통해서 감성을 전달하는 매체거든. 그래서 이 친구가 꿈꾼다고 해서 좀 의아했어요.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친구 말이 맞죠? 부모님 걱정 당연히 있을 거고 진짜 우리가 의식주가 어떻게 보면은 삶의 어떻게 보면 근간인데 이거 해결하기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내용 말할지 좀 궁금하긴 해요. 계속 읽어주세요. 네. 제가 성격이 긍정적인 거 그거 딱 하나 완전 장점이 맞지. 이것밖에 없어 얘는. 예, 계속해요. 누가 뭐래도 전체가 생각하는 꿈과 그려나가는 그림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밥은 뭐 알바하면서 번 돈으로 사 먹으면 되죠.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니 부모님 걱정은 뭐 그런 것 같더라. 잠시 요건 좀 슬프다.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하니 글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글에 내 감성을 담아 이성적으로 배치하는 것, 그런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머리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 멋지지 않나요? 되게 근데 멋있는 표현이다. 무슨 말이냐면 따뜻한 걸 사람한테 전달할 때 따뜻한 형식으로 전달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안 맞아. 자기는 그거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이성적인 게 되게 필요하잖아요. 네. 이 말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지 않아? 그죠? 감성을 담아서 이성적으로 배치하는 곳이래. 내가 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딱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나는 처음에 말했듯이. 진행해주세요. 교양으로 들었던 경영학의
2회 수업에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레드오션이 되어버린 옛날에 부흥했던 사업이 일정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다시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요새 출판 시장이 많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만큼 이쪽을 꿈꾸는 사람들이 적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작가분 소수만이 속된 말로 밥벌이 이상을 하고 계시고요. 저라고 못하겠어요. 서울대 나오고 막 머리 좋고 이런 분들이 시인하겠다고 덤비던 세상도 아니고 이렇게 쓰니까 되게 골빈 여자 같네요. 아닌데 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진짜 네. 예전만 그러니까 80년대가 우리나라 한국문학 중흥기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아시아 팬대회 막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열렸다고. 아 진짜요? 그런 것도 열리고 우리나라 대표문인들께서 가지고 계신 맨파워가 되게 강력했어. 근데 소설가 이문열 씨 뭐 이런 분들은 그가 말하는 게 일종의 세상을 대변하는 메시지 이런 역할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문학 하면은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약간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 그렇죠? 그리고 않죠. 대부분 요새 책들 읽어요? 네, 많이 읽어요. 얼마나 많이? 뭔 책 읽어? 정말요? 막 라이트 노벨 이런 거 읽어? 막 진짜 일본 라이트 노벨? 근데 어떻게 알았지? 책 많이 읽으신다 하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최근에 예스24나 아니면 일반적인 교보문 같은 데 가보면 네. 상위에 있는 장르가 어떤 건지 알아요? 아, 장르마다 베스트셀러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요즘은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베스트셀러 장르, 그러니까 장르 구분 안 하고 베스트셀러. 그렇게 요즘 안 내놔요. 있어. 예스24랑 보면. 아니, 여튼간. 네. 그러니까 자기 개발서 붐도 좀 지났어. 요새는 네, 코드가 맞아요. 힐링입니다. 힐링. 많아요. 나에 대해서 돌아보는 심리학 책이랄지 아니면 그런 거 지식 전달하는 거 지대 뭐 내가 얘기 잠깐 했었던 것 같아. 거기도 네. 팟캐스트예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뭐 그런 것처럼 지식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현실 혹은 나에 대해서 돌아보게 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순수문학 같은 경우는 승부보기 사실 어려운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한 작가분 소수만이 속된 말로 밥벌이 이상. 사실 되게 유명하신 분들은 인세로 먹고 살 만큼 충분히 소화하고 계시는데 어느 분야에서 소수는 맞아. 다 먹고 살아요. 1% 되면 다 그렇게 먹고 사는데 그게 과연 이쪽 신? 이 충분하냐 하면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정도 인지도 혹은 그 정도 뭐 맨파워를 갖고 계신 분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버느냐면 난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 그 회사 한 얘기하지 분, 마. 아니 거기에 말씀하시죠. 있는 동기 중에 그 사람도 있잖아요. 아, 그분이 컴퓨터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소설을 소설 썼지? 썼어요. 네. 소설을 써갖고 그 사람도 이제 문학가에라는 그 등재 뭐 이런 등단 네 그런 식으로 들어온 케이스가 있어요. 그냥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학가에 이제 들어가는 네, 그런 경우도 좀 있어서 그게 나는 어떻게 보면 그걸 반증한다고 생각하는 게 벽이 낮아졌다.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무슨 말이면 옛날 같은 경우는 목숨을 걸었어야 돼요. 소설가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진짜 이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서울대까지는 아니겠지만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고뇌하고 산 같은 데 들어가서 혼자 고민하고 뭘 써야지 이런 생각으로 썼다면 요새 나오는 경우는 제가 감히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일본 소설을 좀 많이 따라간다. 네. 무슨 말이냐면 가벼운 주제, 가벼운 작품이라고 하죠. 그런 걸 가지고 가벼운 얘기를 던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진입장벽이 낮아졌고 이렇게 잘 나가시는 분들이 이쪽에 도전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이 친구가 정확히 파악했다고 난 생각해요. 그런 게 좀 느껴진다는 거. 다음으로 너무 진지해졌는데 넘어가죠. 네, 넘어가죠. 네. 아무튼 저는 글을 쓰면 즐거워요. 밝아. 네. 학창 시절 때부터 문예부 활동을 했었고 제가 대필해준 연애 편지의 성사율은 80% 육박했죠. 잠깐만 나 되게 니지 있어. 나 이거 되게 니지 있다. 연락할게. 네.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정보회사나 차릴 걸 그랬죠? 아무튼 공부는 별로 못했는데 언어 영역 성적은 항상 전교 1, 2등? 솔직히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가긴 한 건데 그래도 그 수준에서는 기왕이면 제가 좋아했던 걸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광주대학교 문예창작과에 들어가게 됐어요. 솔직히 학교 분위기는 지잡대죠. 맨날 술만 먹고. 근데 솔직히 그런 한량과도 같은 삶이 그리 싫지만은 않았어요. 완전 반전. 어울려. 아 원래 스타일이 이런 분이에요? 아. 오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즐거워요. 막 이런 타입이죠. 뭐야 이건 뭐야. 놀다 보니 제가 처음 이 학과를 들어왔을 때 희미했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꿈이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제 삶이라는 현실과 만나서 점점 농도가 옅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재작년인데
장문 수업에서 C를 받았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자신 있던 것에 대한 누군가의 평가가 하위 30%로 평가받았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하루 8시간씩 글만 썼어요. 나머지 시간들은 뭐 사유하는데 보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뭐에 대해서 꿈을 꾸거나 좀 생각을 했을 때 이거에 오롯하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오롯하게 여기에 투자해볼 수 있는 시간. 그렇죠. 이게 맞는가 아닌가 판단하려면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거 2번째 녹음인데 김 PD한테 물어봤다고. 답을 알고 있을 좀 그런데 모른다고 생각해 답변해. 아 기억 안 나는데요? 기억 나잖아. 아무튼 지금 김 PD 좋아하는 운동이 야구죠. 예. 야구 선수 할 거예요? 예. 한다고? 예. 너 그렇게 할 거야? 너 지금 프로 야구 선수를 지금 할 거야? 아니요. 아니잖아요. 예. 왜 안 할 거예요? 일단 신체 조건이 달라서. 그렇지. 신체 조건이 안 맞는 걸 수도 있어. 근데 네. 왜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죠? 해봤으니까 알지. 아. 응.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 꿈을 꾸고 있다. 혹은 내 가치관 여기에 맞춰가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으면 해봐야지 아는 거지. 야구를 안 해봤는데 내가 야구 선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 친구는 해본 거죠. 이건 되게 높게 산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해보지도 않고 나는 뭐 꿈만 가지고 사는 사람 있잖아. 더 드리머들. 나 되게 싫어해. 근데 이 친구 꿈을 가지고 해봤어. 그리고 그 결과물 혹은 자기가 느낀 점이 내가 여기에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꿈으로 계속 갖고 사는 게 훨씬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멋있네. 예. 그리고 철저히 나만의 시간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굉장한 외로움 속에서 글만 의지했어요. 멋져. 그렇게 인구의 1년이 지나고 그 결과 전국 규모의 대학생 대상 문예의 작품 공모에서 시 부분 대상을 타게 됐어요. 어렵게 썼다. 등단이라고 하긴 뭐한데 제 이름이 제일 앞에 적힌 책도 하나 나왔죠. 나도 받았어요. 사인해서 줬더라. 건방지게. 계속 쩔죠? 쩔어. 아무튼 지금은 희미했던 꿈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어요. 제 나이가 지금 만으로 22. 잠깐만. 예, 여자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건데 나이 빼려고 만을 왜 쓰냐? 24. 예. 어려 보이고 싶잖아요. 어려? 24 충분히 어려. 네, 어리죠. 20대 초반이 되고 싶은 거야. 24에서. 말도 안 돼. 시오지 말아. 빨리. 알았어요. 자, 아직 너무 어린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결국 뭐가 되고 싶나? 라고 묻는다면 다 필요 없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독자들이 제 시를 읽고 저를 보러 한국에 찾아오고 제 이름을 딴 문학상이 생기고 노벨상도 타고. 너무 같다. 되게 철없는 상상 같은데 생각만 해도 즐거운걸요. 굵은여 오빠가 넌 특이한 여자니까 여기 욕을 써놨어요. 이렇게 말하랬어. 네. 특이한 여자니까 빨리 사연 뱉으라고 해서 날림으로 써서 두서가 너무 없네요. 나쁜 오빠. 아무튼 꿈캐스트 첫 번째 에피소드에 제가 쓴 글이 올라가게 돼서 완전 감동이고 앞으로의 행보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구근여 오빠는 전주에 내려오면 밥 한번 사세요. 네, 제 꿈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예, 응원하겠습니다. 네. 예, 사연 다 읽었는데 피드백 할 거 있어요, 김 PD? 혹시 뭐 시 읽어보신 거 있어요, 최근에요? 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고등교육을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죠. 고등학교까지 학창 생활 할 때 대부분 있는 거 빼면은 안 읽잖아요. 사실 시라는 건 그쵸. 소설이야 사실은 상대적으로 대중적인 문학이지. 근데 시는 솔직히 그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시를 그러니까 소비하는 연령대가 몇 살쯤 될 것 같아요? 5, 60대? 그 시대에서 그 시대 남성들이 그 세대죠. 그 세대의 남성들이 되게 많이 소비합니다. 생각외로 그 나이대가 되게 감성적이 되나 봐. 그래서 사실 우리 나이대가 시를 소비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왜 물어봤어요? 자랑하려고. 난 시 읽는다. 너 언제 읽었는데? 난 시 읽었다. 작년 겨울에. 참 오래된 것 같다. 다른 사람보다 최근이잖아. 예. 축하드립니다. 멋있어요. 전 웹툰을 좋아해서요. 웹툰만 보고 있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이게 개판될 줄 알았어요. 아무튼 간에 네. 저는 그런 부분 되게 높게 사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가는 꿈? 네. 거기서 블루오션을 상대적으로 또 느꼈다는 거? 근데 조금 걱정되는 마음은 내가 이 친구를 봤잖아. 아는 사이죠. 1년 정도 노력한 건 나 인정. 굉장히 존중합니다. 근데 요새 되게 늘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 게
웨이포인트는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지? 이렇게 점 찍고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는 그 자신의 인생 로드맵? 꿈이라는 목적지를 찍었으면 거기까지 가는데 하나하나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걸 달성하고 꿈을 이뤘다 형태로 생각하는 거야. 난 재능이 있어. 이거 조금 약간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생각이죠. 물론 이제 이 사연 내용은 안 적었지만 굉장히 밝고 맑고 명랑하잖아요. 근데 고민 많이 없이 사는 것 같아서 내가 좀 그게 걱정해요. 그 말은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어요. 좀 힘든 일을 걷는 것 같긴 해서. 분명히 앞으로 더 힘든 일 되게 많을 거고 이걸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했지만 해보는 걸 이 친구는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능력이 있고 여기에 뭐 매력도 느꼈을 거고 내가 이걸 업으로 꿈으로 삼아도 되겠다고 생각한 친구인데 그거에 맞는 노력? 그렇죠? 재능 있는데 노력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는 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사연이니까 훈훈하게 갔으면 좋겠어. 까고 싶은 마음이 진짜 나 미칠 것 같아. 목구멍 밑까지 까는 게 이렇게 차 있는데 좀 참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름답네요. 24 젊고. 네. 또 어린 노래도 되게 여자가 좀 그런 걸 하니까. 여자가 뭐. 아무튼간에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네. 예 꿈친 24살 오모양 사연이었고요. 응원하면서 끝내죠. 그냥 네. 어색하다 이거 끝내는. 그렇죠. 마지막 멘트하고 끝낼까요? 그래. 예. 하나, 둘, 셋. 여러분 꿈 깨세요. 꿈 깨세요. 꿈 깨세요. 이렇게 안 맞아. 일부러 안 맞췄으면서. 끝.